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 하나는 세포의 파괴입니다. 물이라든가 미네랄이 부족하게 됐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잘라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세포액이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럼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깨지는 거를 우리 몸에서는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자체가 잘라지거나 깨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세포 자체에 수분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돼서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관절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도 많고, 피부 곳곳에 쑤시고 아픈 것도 그런 곳에서 세포에 있는 미네랄과 수분의 불균형이 초래되거나 부족해졌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측정을 해도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어딘가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데 진찰에 씌워서 안 나온다. 그런 만성 통증인 분들이 수분과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를 하게 됐을 경우에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이제 푹 자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서 깔끔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밤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가 낮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활동할 때 우리가 팔을 든다든가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뭐 앞을 본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뭐 냄새를 맡는 여러 가지 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작업하고 일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다 쓴다는 얘기죠. 근데 밤이 되면은 그런 활동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이제 온전히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몸에 세포가 일을 하는데, 장기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쪽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정리한다든가 소화를 시킨다든가 독소를 모아서 배출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들어온 세균하고 전쟁도 밤에 주로 이루어져요. 여기가 병행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세균들도 활동이 밤에 더 활동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우리가 어떤 곳에 발생하면 몸의 여러 곳에 전이가 되잖아요. 암세포들이 혈관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많이 이동하냐? 밤에 많이 이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세균들이나 암덩이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개들하고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의 독소와의 전쟁, 세균과의 전쟁, 암세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도 밤에 훨씬 많이 하잖아요. 밤에 더 가렵고 밤에 또 열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바로 밤에 우리 몸에서 실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독소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해서 모아지고,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대변을 본다, 소변을 본다, 저기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깔끔한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져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게 밤의 시간이에요. 근데 밤에 이제 전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낮에 먹었던 음식이 에너지도 되지만 미네랄과 수분이 충분해져야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세포나 장기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해서 노폐물들 다 모아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 세균들과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주는 게, 우리가 자기 전에 속을 먹는다든가 물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지게 하는 과정, 우리 몸에서 미네랄과 수분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이 소금이 다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소금이라는 건 다 달라요. 천일염이라는 것을 공통적인 카테고리 있지만 천일염도 나라마다 다 다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소금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소금을 만들어 먹는 게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일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주소금이, 우리가 정제염으로 대표되는 소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꽃소금이라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꽃소금이라는 거는 제제염이에요. 소금이었던 걸 다시 한번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든 게 꽃소금이고, 이 정제염이라는 건 뭐냐면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순수한 NaCl만 거의 추려서 만든 소금이 정제염이고, 뭐 천일염은 다 아시지만 천일염전에서 만든 소금,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하고, 이건 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소금인데 해양심충수로 만든 MQ 눈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해양심층으로 만들었다 해도 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소금인데 하여튼 대표적인 거니까 한번 네 가지를 가지고 물에 타서,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좀 구별이 되게 우리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빨간 약, 이게 포비든 용액인데 요걸 한 번씩 타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금을 한번 타볼 텐데요.
소금 양을 좀 측정을 해서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울이 여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4g 정도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천일염을 일단은 4g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천일염을 넣은 거, 꽃소금, 한주 소금을 마지막으로 저기서 소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들어갈 수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소금 색깔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포카리 스웨트처럼 바뀌어요. 2, 3분 후면 투명해지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흔들어주고. 자, 이게 천일염, 그 다음에 이게 꽃소금, 이게 정제염, MQ 눈소금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가 이 빨간 약 한 스푼씩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빨간 약이 뭐냐면 이게 산성용액이에요. 이게 소독약인데 산성이에요. 이 소금이 들어가니까 알칼리도가 달라지면은 이게 알칼리하고 산성하고 만나면 중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라서 색이 사라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같은 약을 넣었단 말이죠. 빨간 약을. 근데 이게 이제 천일염은 이게 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꽃소금은 약간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정제염은 색깔의 변화가 없죠. MQ 눈소금이라는 소금은 색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게 좀 지금 투명해져서 이제 하얀 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알칼리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도 나타내는 것이면서 우리 몸이 이제 산성 체질로 바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성보다는 알칼리 음식을 먹는 거를 이제 선호하고 그걸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다 같은 개념이 아니고 미네랄 양도 차이가 나고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게 차이들이 엄청나게 난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얘는 조금 차이가 있고 얘는 제점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열을 가해서 이렇게 된 거고 산성 쪽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은 보통 알칼리도가 한 7.4에서 8 정도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 몸도 그저 7.4 정도 되는, 우리 원래 7이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칼리와 산성을 나누는데 알칼리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14까지는 나눠요. 그러니까 14가 강알칼리, 1이 강산. 우리 몸의 위산 같은 경우가 1 내지 2가 된다. 아주 강산이죠. 염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요. 개념이고 강알칼리가 14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알칼리도가 10 정도 넘어가는 거죠. 아주 알칼리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산성 체질을 약간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산성도를 가지고 산 알칼리 반응을 보면은 이 소금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g짜리를 갖고 지금 300 정도 되는 1g짜리를 갖고 2개 정도 타면은 적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농도가 되겠네요. 죽염 드시는 분도 있고 용용소금 드시는 분도 있고 천일염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드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선택의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가 나트륨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수분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 미네랄 때문에 먹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스푼을 넣었는데 별로 짜지도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농도가 돼요. 필요하면 더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분은 짜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짠 게 맞으면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짠다 그러면 천천히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은 자기 몸에 맞는 미네랄 농도, 소금의 용도를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을 이제 먹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수많은 물이 진열돼 있어요. 그죠? 삼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어떤 게 에비앙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 물도 있어요. 그죠? 뭐 피지 워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한가와 그 물에 얼마나 많은 미네랄이 제대로 녹아 있는가, 이거로 결정을 한단 말이죠. 물론 물맛도 중요해요. 하지만 에비앙이 비싼 이유는 에비앙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짜 미네랄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보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미네랄 소금이라 가지고 미네랄이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수입 소금인데 천일염인데 어떤 경우는 염도가 97%래요. 그러면은 그게 수분 빼고 나면은 미네랄 함량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 써놨나? 미네랄 소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더라고요. 물론
나트륨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 말이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미네랄이라 그런데 할 때는 나트륨도 들어가지만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칼륨이나 아연이나 뭐 망간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간 걸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수입 소금 보면 이제 모양이 특이하다든가 뭐 색깔이 특이하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미네랄하고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어떤 암염 같은 경우가 이제 색이 다양한데 우리가 핑크 솔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난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색깔이 왜 다를까? 그거는 얘가 암염이 땅속에 묻힐 때 그 주변의 땅이 어떤 땅이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땅이 철이 많은 땅에 묻히게 되면 철분이 들어가면 철은 녹슬면 붉은색을 띠니까 얘가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남미 지역에서는 전부 다 회색 소금이 암염으로 나타나요. 그런 걸 식용으로 잘 못하게 되겠죠. 그럼 녹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암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금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천일염도 먹고 다른 걸 먹으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암염을 많이 먹어요. 암염을 근데 그걸 산에 있는 통째로 캐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끓여서 만든 소금을 먹는 게 암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좀 세계 좀 현혹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암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미네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소금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야 진짜 깨끗하고 미네랄이 제대로 살아있는 소금 만들어 팔자 이런 생각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아 이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물에 타먹으니까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전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물에 타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피부도 달라지고 등산도 즐겨 했는데 등산 갔다 오면은 밤에 잘 때 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싹 사라졌고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1000km 이상은 운전을 해요. 그런데도 피곤한 게 전혀 없어요. 저도 나이가 한갑 진갑 다 지나가지고 국민연금 받는 나이로 들어왔는데 뭐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도 안 걸리고 버텨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소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소금 먹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금이라는 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몸을 바꿔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혈압이 120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한 110 정도가 이렇게 돼요. 남들이 보면 저혈압 상태. 제가 지금 먹는 것도 이게 소금물인데 소금물을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110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막 좀 움직인다든가 뭐 병원에 이런 데 계단 올라가서 한참 가서 이렇게 재면 한 120 나오는 때가 있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있고 당 수치도 100 이하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제가 이제 뭐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간다 할 때는 꼭 혈압이라는 걸 재보기도 하고 당 수치도 재보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당 수치도 지금까지 뭐 그 100에서 변화가 없고 혈압도 그 선에서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장이 나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고 소금이 덕분에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96세 이제 얼마 있으면 97세가 되는 이제 그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다른 거 다 챙겨드리지만 이제 소금물을 챙겨드리는 걸 이제 하거든요. 건강하게 좀 잘 살아가고 계셔가지고 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소금물 효과가 이게 느껴져요. 친구들 다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하여튼 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소금물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건 뭐 사실 대중 없어요. 보통 이제 한 컵 정도면은 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컵에다가 소금 한 1g 뭐 정도 넣어서 타서 마시면은 하루 시작하는 어떤 충분한 양이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도 하게 되고 또 낮에도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루를 몸을 깨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치미 국물 이것도 다 소금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식으로 물을 사실 먹어왔는데 지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김치도 잘 안 먹고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저염식 하다 보니까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소금이라는 걸 물에서 타서 드시면은 소금도 보충이 되고 미네랄도 보충이 된다. 뭐 꿀이라든가 꿀에 타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차에 타 드시는 분도 있고 커피에 타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드시는 거죠. 몸의 기호에 맞춰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라는 건 미네랄과 물이잖아요. 이제 다른 영양 물질은 없단 말이죠. 비타민이라든가 뭐 다른 영양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충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보탬이 되겠죠. 비타민이 들어있는 거라든가 꿀처럼 뭔가 다른 또 영양 물질이 들어있다든가 그럼 맛도 좋아지고 이렇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생강차 드시는 분도 계시고 메밀차 뭐 있고 대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기호에 따라 드실 때 소금을 넣게 되면은 당도도 훨씬 더 올라가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끔 뭐 선물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먹을 때 소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먹는 이유가 나트륨 섭취와 수분 섭취도 있지만 미네랄 섭취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맛소금이나 이제 다른 소금들은 미네랄 함량들이 극히 작아요. 그리고 맛소금 같은 경우는 맛소금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소금에다가 MSG를 첨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 먹게 되면은 맛도 이상해지고 미네랄 보충도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권장 사항들이 아니죠. 이왕이면은 내가 미네랄 보충용이라 그러면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타서 먹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염식 음식하고는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염식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이제 생채식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하고 단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는 이 소금이라든가 미네랄이 더 보충이 돼서 들어가야지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더 미네랄 워터를 더 드셔야 되고 지나치게 짠 음식 이런 거 먹고 나서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먹는 자세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뭘까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거르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서 다 사용하고 난 것들을 얘를 내보낼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걸 내보내야 될까? 이걸 결정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라는 거죠. 그 신장에 우리 몸에 이제 있는 게 다 온갖 것이 다 오는 거죠. 남은 영양 물질도 오는 거고, 당분 같은 영양도 오는 거고, 찌꺼기도 오는 거고, 독소도 오는 거고, 염증 물질도 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나트륨도 오고, 물도 오고, 다 여기를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얘들 다 끌고 여기다 모아다 주는 애들이 뭐냐면은 물과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얘를 내보낼까 말까 결정하는데도 얘들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얘들이 잘 배출해 나가려면 물과 수분과 미네랄이 있어야 얘들이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에서 뭘 결정하냐면 재사용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야, 우리 몸에 지금 없어. 나트륨도 없네. 수분도 없네. 야, 이런 영양 물질도 없네. 그럼 얘들을 재사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내보내지 않고 다시 재사용해서 쓴단 말이죠. 물도 재사용하고 소금도 재사용하고 영양 물질도 재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걔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재사용하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되고 소변으로 나갈 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소변이 진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신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충분하게 있으면 돼요. 물도 충분하고 나트륨도 충분하고 다른 게 충분하면 얘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인 거를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얘들이 충분하게 먹는 게 물과 소금을 충분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얘들이 있으면은 골라서 내보낸단 말이죠. 근데 없으면은 재사용하니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짜게 먹어서 붓는 경우는 없어요. 소금은 칼로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왜 살이 찌느냐? 짜게 먹는 거는 과식하고 피본적인 연결돼요. 우리가 술안주로 짜게 먹는 찌개 같은 경우는 다 짠 건데, 짠 거를 과식을 하게 되니까 그 과식으로 인해서 오는 거지, 소금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저염식이 아니라 적정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염식도 나쁜 거고 저염식도 나쁜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라니까 물의 양이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염식을 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건강을 좀 좋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저염식이에요. 그래서 택하는 게 저염식의 방법이 뭐냐면은 저염식이나 건강식이라서 채소나 야채나 과일을 먹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당분을 첨가하는 것보다는 소금을 첨가해서 먹는 게, 적정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금을 얻고 있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 우리가 매일매일 챙겨서 먹어야 되고, 이왕이면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챙겨서 먹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소금만 먹지 마시고 물과 함께 먹으면 충분한 수분 섭취도 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요라고 하는 밤에 이제 화장실 가는 횟수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불안감이에요. 밤이 되면은 혼자 있거나 나이 들면은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마다. 또 하나는 물과 소금의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밤에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을 먹는 양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예 뭐 6시 이후에는 물을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걱정을 해서 그러신데 오히려 빈도를 더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물을 안 먹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까? 우리 몸은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 적정한 물의 양이 필요한데 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할까? 물을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이 방광을 자주 비우게 하는 거죠. 그렇게 비워야지만 몸에 신호가 가가지고 물이 부족하다는 역할을 알리게 되니까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게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물과 미네랄 부족이 되다 보니까 체액 0.9%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몸에 있는 거를 쥐어 짜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물이 남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그 물도 신장을 보내갖고 또 방광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여기에 심리적인 불안까지 겹쳐서 화장실을 아주 자주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드시고 물을 소금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화장실 가는 횟수들이 확 줄어들게 돼요. 또 밤에 일어나서 걷다 보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예방하는 길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예요. 미네랄 중에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이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미네랄이거든요. 먹게 되면은 숙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러면은 내가 물과 미네랄 섭취가 적은 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걸 충분히 좀 섭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마그네슘 같은 게 풍부한 소금을 타서 드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효과를 상당히 볼 수가 있게 되고 많은 분들이 그걸 드시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 되고 저녁에 뭐 자기 전에 먹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데 수시로 먹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는 물과 이 미네랄을 드시는 거는 딱 정해놓고 나는 그 시간대 먹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시로 드시면 돼요. 아침 일어나면서 한 잔, 낮에도 필요하면 먹고 자기 전에도 한 잔 먹고 이렇게 잔다. 이렇게 이제 이걸 생활의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비는 소금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은 뭐 고기나 밥이나 이런 것이 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기 먹어가지고 그게 변이 되는 건 아니고 쌀밥 먹는다 그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변의 절반 이상은 세균이에요. 대장균의 시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의 죽은 찌꺼기들, 우리가 몸에 사용하고 나서 분해가 안 된 찌꺼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된 거는 어디로 가느냐? 소변으로 나가요.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된 것들이 모이고 그 세균의 시체들이 쌓여서 된 게 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은 식이섬유들이랑 분해 안 되는 애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걔들이 있어줘야지만 변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수분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게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에요. 변이 안 나와가 변비 치료제 주세요하고 약국에 가면은 마그네슘 제제, 마그밀이라는 걸 줍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미네랄 소금을 물에 적당히 타서 먹게 되면은 변비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변비라는 게 수분과 식이섬유 문제인데 식이섬유는 잘 챙겨 드시고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소금물을 먹게 되면은 변을 묽게 잘 배출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소금만 챙겨 드시면 바로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는 왜 걸릴까? 인슐린이 멀쩡하게 나오던 사람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인슐린 제대로 나오는데 이게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혈관에 이제 당이 넘쳐나는 이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 이게 미네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이 작용을 해요. 얘들이 없으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잘 만들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들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타고 가면서 세포로 다 들어가 줘야지만 세포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세포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또 미네랄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나듐이나 크롬 같은 미네랄이 있어줘야지만 얘들이 세포벽으로 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혈관 속에는 당은 넘치는데 얘들이 세포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돌아다니다가 트러블 생기고 이게 신장에 가서 신장을 막아서 신장을 망가뜨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네랄과 관련이 있고 수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먹는 분들이 당 수치가 떨어지고 좋아지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합병증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은 합병증이 두 가지. 하나는 신장을
가서 망가뜨리고 말초혈관, 끝단에 있는 미세혈관들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잘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소금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은 많은데 소금이라는 거는 미네랄이고 이건 이온이에요. 입자 크기가 무지 작아서 그런 혈관을 막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당이라는 당 분자는 입자 크기가 크단 말이죠. 얘들이 흡수가 안 되고 계속 혈관을 따라 돌다 보면은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가서 혈관을 막고 신장 가서 사구체도 막고 신장 혈관도 막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네랄이 제대로 든 것들을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게 되면 얘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얘들이 원활하게 흡수가 될 수가 있어서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혈관을 막는 것도 얘들이 줄여주고 당으로 인한 합병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뭐 인슐린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처방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흡수가 잘 되고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이 또 소금을 드셔야 되죠.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소금을 갖고 혈압을 잡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혈압 소금 먹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소금을 옆에 놓고 지금 계속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좀 촬영하면서 먹고 있는데 저는 혈압이 120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도. 이게 소금하고 혈압하고 관계성이 없네요. 소금 먹으면 처음엔 조금 올라가다 나중에 다시 안정을 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소금이라는 게 혈압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뭐냐면 소금이 흡수가 몸에 됐다. 먹으면 다 흡수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게 다 혈관으로 간다. 혈관에 가서 그러면 혈액이 짜진다. 그 혈액은 0.9%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물을 빨아 당긴다.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한다. 혈관의 혈압은 높아진다라는 논리예요. 여기는 이제 비약이 있어요. 소금 먹으면 그게 다 흡수가 된다. 그게 다 혈관으로 간다.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진다. 이런 논리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반론을 제기해요. 다 그렇게 흡수된다는 보장도 없고 다 혈관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액 주사를 맞는데 그거 한 1리터쯤 되잖아요. 그거 하나 다 맞아도 혈압 올라가지고 문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링거액 꼽으면서 야, 나 혈압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링거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걸 놓는 사람 의사도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맞는 순간에 전해질 규정에 맞춰지고 수분 균형, 혈액 균형에 맞춰져가지고 환자는 안정을 취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소금이라는 게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도 해요. 혈관의 탄력성을 복원해 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혈압이 높은 이유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든가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든가 심장이 세게 밀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어디에도 소금이라는 게 연관이 없어요. 물론 소금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겠지만은 혈액의 양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시적인 영향이지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는 않아요. 소금을 먹었더니까 줄기차게 혈압이 올라간다. 이것도 연결이 안 되는 얘기죠. 소금하고 혈압은 직접 관계가 없는데 민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 먹을 때 자기가 좀 테스트를 해가면서 맞춰가며 먹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논문 같은 경우는 쥐에다 실험하면서 평소에 먹는 게 20, 30배씩 먹여가지고 혈압이 올라갔다라고 집중하는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먹으면 올라가고 당연히 죽죠. 평소에 먹는 거 20, 30배씩 먹이면 살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진짜 먹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적절하게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그런 피해들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소금을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자기 몸에 필요한 양을 먹어야 되는 거지 뭐 만병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의 양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혈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내가 적정한 양을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고혈압 문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가 깨지는 순간에 사망으로 가요. 죽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걸 맞추려고 애를 쓴다면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소변도 안 내보내요. 땀도 안 흘리게 만든단 말이죠. 몸은 내가 가는 걸 다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그 악착같이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분의 문제도 그렇고 그 미네랄의 문제도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맞추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데는 물이 가야 될 때 안 가서 뻑뻑해지고 갈증이 건조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죠. 꼭 필요한 데만 그걸 우선 보내기 때문에 내 몸에 갈증이 왔을 때 먹는 게 아니고 항상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챙겨 먹으면 알아서 배출되는 거지. 부족하면은 뭐 내가 목이 마르네, 피부가 거칠어졌네, 뭐가 이상하네. 이 순간은 이미 아마 갈증이 시작되고 수분 부족, 미네랄 부족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미리미리 좀 챙겨서 먹으면 알아서 배출되니까 그 신호를 기다려가지고 가는 거는 안 좋다. 땀을 무지 많이 흘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 소변은 안 나와요. 소변 나갈 게 없으니까 안 나온다. 그 소변 누우면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색깔을 간다는 거죠. 몸에 부족하니까 그거 안 내보내고
뭐 잡아두고 있어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운동하거나 일을 할 때도 항상 수분 챙겨줘야 되고 미네랄 챙겨줘야 돼요. 소금이 칼로리가 없어요. 소금 먹는다고 살찌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살이 빠지는 거하고 연관이 되느냐? 살이 찌는 거하고 소금하고 관계가 없죠. 소금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금을 먹었을 때 살이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미네랄 소금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부터 사업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소금 먹었더니 살이 쪘다. 8kg나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8kg 쪘대요. 진짜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 사람은 키가 76인가 이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60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게 이제 한이 맺혔는데 여러 가지 시대였는데 이 미네랄 소금 먹었더니 그때부터 살이 붙기 시작을 하고 밥맛도 좋아져가지고 내 살이 쪄가지고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 살이 빠졌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충만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영양분과 충만감을 느껴요. 아침에 소금을 한 잔 먹는 순간부터 배가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먹는 양 자체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몸에서 쌓아두지 않고 다 사용하고 배출되는 거를 소금이 아주 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줄여주고 나가는 것도 줄여주고 그리고 소금을 충분히 먹게 되면 배고픔이 줄어들어요. 다른 걸 먹고 싶으면 욕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하루에 평균 한 2끼 정도 이렇게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별로 배가 고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끼 어느 식사를 많이 먹었다면 그 다음 끼를 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적정 체중 유지되고 빠질 거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적정한 자기 체중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게 미네랄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보다는 소금 물을 타서 물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산균하고 섞어서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유산균 같은 게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유산균이라는 게 우리가 먹으면은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산균을 잘 찾아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갔다 그래도 장에는 기본적으로 균들이 많잖아요. 대장균 중에 유익한 대장균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는데 지금 유익균이 정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란 말이죠. 식이섬유도 먹어야 되는 애들이긴 하지만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지만 얘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산균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분과 미네랄을 첨가해 주는 게 얘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섞어 먹을 필요 없지만 따로따로 같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보이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것도 달라지고 피부도 달라지고 식욕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소금을 먹게 되면은 내가 진짜 달라지고 있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 분들이 해결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당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해가는 게 보여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게 늦게 오는 사람, 빨리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저희 소금을 드시고 그 다음날 공제까지 쫓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뭔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뭐가 뭐 별 달라질 게 없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필요한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드시면은 자기만 건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소금하면은 이제 나트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닷물 속에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다 녹아 있는 게 바닷물이에요. 그리고 그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는 소금도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런 소금을 다 챙겨 드시면 우리가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아연 따로 이렇게 먹을 필요 없이 그 소금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하면은 정자 생성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칼슘 부족하면 다 골동증 걸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챙겨 그런 걸 들어있는 소금을 챙겨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이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픈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소금 골병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들이 다 대부분 미네랄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밝혀진 것들인데 연구하다 보니까 리튬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요. 우리가 배터리 들어가는 미네랄. 이게 정신질환 치료제로 쓰이더라고요. 이게 부족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질환에 걸려요. 밝혀진 게 치매 걸린 사람들을 이제 치료제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치매 속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미네랄이 발견됐어요. 이게 리튬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쥐 실험을 통해서 치매를 걸리게 했는데 리튬 미네랄을 먹였다니까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네랄이라는 게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만큼 먹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물 양은 한 1리터 정도, 502개 정도 되겠죠. 소금은 6g 정도가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적게 먹어도 돼, 더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3리터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3리터가 필요한 거 맞지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있다. 그 물은 어디서 오느냐? 음식에서 온다. 음식은 애초에 태양과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식물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게 분해되면 다시 물과 에너지와 CO2로 다시 나눠져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3리터를 맹물로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은 0.9%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금물을 보충해주면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짠 것과 이게 보충돼서 3리터가 0.9%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물의 양은 과일을 먹는 건 한 1리터 정도가 표준이고 소금 양은 한 6g 정도가 표준이고 나머지 음식에서 먹든가 좀 더 많으면 배출되고 좀 더 모자라면 재사용하고 이런 상황이 더 만들어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스포츠 이온 음료에 사실은 미네랄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2% 부족하면 채워준다. 근데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지. 그게 2% 들어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당분이 주류고요. 그게 미네랄 약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미네랄 소금물을 더 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땀을 흘리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일을 하다든가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피부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우리 피부에는 이제 땀 구멍이라는 게 있고 샘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역할이 뭐냐? 우리 몸의 피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걸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바깥에도 화장품이 여러 가지 반응이 흡수되는 부분이 다 그런 것과 연관들이 있는데 너무 안 흘리게 되면 이 땀구멍이 다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출돼야 될 쌓여서 얼굴에 뭐가 난다든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이것들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땀을 흘려주면 이게 땀구멍이 열려서 이게 배출이 되면 독소들이 배출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땀이 나갈 때 소금물이 나가지만은 거기는 몸에 있는 독소들이 안 좋은 것들이 쌓여있던 걸 같이 배출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얘들을 빼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통로를 열어놔야지만 외부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피부를 통해서 영양물질 받아들인다는 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 있잖아요. 영양물질은 이제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단 말이죠. 근데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양물질은 6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어디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지금 소금물 속에 있잖아요. 그 소금물 속에 있으면서도 피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교환들이 일어나고 노폐물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발생한 노폐물들을 빼주는 역할도 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얘들이 해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그 땅구멍이라든가 땀층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나가는 역할도 있고 들어오게 하는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그 통로가 항상 열려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피부 미용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지만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땀을 흘려주는 게 필요하다. 운동할 때는 소금물을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 마를 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작할 때 한번 마시고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나가는 것들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공급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갈증이 확 느끼면서 그때 마시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부터 마시면서 하는 게 좋다.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기 전에부터 마셔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더 많이 있는 게 낫다.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트러블이 생기는데 충분히 있으면은 얘들이 사용하고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분이라는 거를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수분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고 수분을 갖고 있으려면 염분이라는 게 있어줘야지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적정한 수분이 있어야죠. 피부 탄력도 있고 피부가 생기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수분과 미네랄 부족이라는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면 저나트륨 혈증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잘 안 챙겨 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미리 챙겨서 먹고 남은 거는 배출하는 시스템에 돌리기 위해서는 나트륨과 칼륨이 적정히 들어가는 미네랄을 섭취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그게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소금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천일염이 다 같은 것 같지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호주에서 만든 천일염이 다르고 중국에서 만든 천일염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을 먹는다, 소금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소금을 먹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먹을 때도 살펴보잖아요. 이게 애비양 물인지 삼다수 물인지 어디 물인지 살펴보는 거 똑같이 우리가 소금물을 먹을 때도 내가 먹는 소금은 어떤 소금을 먹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깨끗한가, 미네랄은 제대로 녹아있는가, 제대로 용해가 잘 되는가, 불순물은 없는가, 내 몸에 맞는가, 여러 가지 좀 따져가지고 소금물을 섭취를 하면은 훨씬 더 건강에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소금을 선택해서 드시면은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